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육효점을 배워서 뭐에 써먹을 것이냐. 육효를 배우시는 분들 중에 뭐 대부분이 일단은 사주명리를 다 하시는 분들이시죠. 예. 그리고 사주명리를 하시다 보면 전법이 하나쯤 필요하다 해서 이제 어떤 걸 할까 해서 육효를 배우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고, 예, 그래서 육효점을 따로 사주명리를 하는데 육효점을 따로 더 배울 거면 사주명리로 안 채워지는 어떤 부분을 육효점이 채워준다 해야 되잖아요. 예, 그래서 우리가 육효점을 과연 배워서 쓰면 뭐가 좀 더 알 수 있겠는가,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죠. 그래서 이제 육효점으로 알 수 있는 것들 이런 거 나열해 봤는데요. 물론 이제 그 사주명리 굉장히 잘 하셔서 사주팔자 8글자면 뭐 어떤 질문이든 다 풀어낸다 하시면 더 하실 필요가 없겠죠. 그런데 이제 그 실전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그 고객들의 질문이 정말 천차만별이고 이거는 그 개인의 사주만 가지고는 알기가 어려운데 하는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와요. 예, 그럴 때 그거는 당신 사주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보낼 수도 없고, 예, 어떻게든 좀 답을 찾아봐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육효점이라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, 예, 일부러 안 쓸 필요는 없고요. 육효점을 그 적재적소에 잘 쓰시면 훨씬 더 그 상담도 수월하고 그 어떤 궁금한 질문에 대한 답도 잘 얻어질 수가 있고요. 육효점으로는 우선은 이제 가장 크게 그 사주명리 가지고 한 사람의 그 인생 총운을 알 수 있듯이 그 한 사람의 평생의 부귀빈천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. 그거를 이제 그 신명점이라고 하는데요. 그 이제 그 괴를 뽑고 괴를 해석하면서 이제 신명점 해석 방법은 또 좀 다르게 있죠. 그래서 뭐 이제 재물은 어떻겠고 명예는 어떻겠고 뭐 어떤 특이한 점이 있고 그런 식으로 개략적인 그 사람의 평생의 부귀빈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육효점으로도요. 그리고 또 육효점에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많이 유용하게 쓰이는 부분이 내정점이죠. 이제 상담하러 온 고객이 뭐라고 이제 제가 뭐가 궁금한데요 하는 얘기 하기 전에 그 사람이 방문한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 내정점입니다. 그래서 내정점을 이제 치는 뭐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육효점도 상당히 유용한 내정점이에요. 그래서 그 이제 고객이 방문했을 때, 자리에 앉을 때, 또는 문을 들어섰을 때, 뭐 그때 시간이라든지, 그때 얼른 좀 뽑아본다든지 해서 내정점을 구성을 하면, 어떤 괴를 구성을 하면, 이제 이 동한 걸 보고 무슨 일로 왔고, 뭐가 어떻고,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뭐가 문제시겠고 뭘 물어보러 오셨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육효점을 좀 잘 해놓으시면은 그 일선에서 상담하실 때 굉장히 내정점 전법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1년 운세 보는 거는 물론 이제 사주 명리로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기문둔갑이나 자미두수나 다른 여러 가지 그 도구들로도 물론 가능한 거고요. 육효점으로도 1년 운세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. 그거를 이제 신수점이라고 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재물의 정도, 얼마나 성공을 하겠느냐, 어쩌겠느냐 하는 재물운, 재물점 볼 수 있죠. 그래서 평생의 재물운도 물어볼 수도 있고, 이 재물점이 유용한 것은 그때그때 사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서 유용합니다. 사주명리는 전체적인 그 사람의 재물 그릇, 그 어떤 크기 같은 걸 가늠할 수 있고, 물론 이제 그 대운과 연운에 따라서 그 올해는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가늠할 수 있지만, 이제 이 육효점의 재물점은 뭐 내가 지금 뭐
무슨 가게를 하나, 뭐 빵가게를 하나 차리면 재물이 어느 정도겠느냐 물어보고, 그런 빵가게 말고 그냥 과일 가게를 한다면 재물이 어느 정도겠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,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뭐 나눠서 그때그때 필요한 그 궁금한 분야에 대한 재물 정도를 가늠해 볼 수가 있어서 재물점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고, 어떤 이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선택할 경우에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죠. 마찬가지로 이제 사업이나 일의 운영에 관한 질문도, 지금 뭐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잘 될까요? 이런 질문, 예, 그럼 충분히 되고요. 또는 이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인데 어떤 게 더 나을지,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가 있고요.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사주명리로도 충분히 되지만, 또 어떤 그 구체적인 사건에 들어가면 사주명리에서 좀 다 캐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점들이 굉장히 좋고, 자, 시험 당락, 예, 시험점도 굉장히 편하고요. 물론 이제 합격, 뭐 당선 이런 거 사주 보면 나오죠. 그리고 뭐 다른 기문이나 뭐 다른 저기를 봐도 시험점은 뭐 쉽게 칠 수 있는 부분이고요. 6효점에서도 6효점으로 이 사람이 시험에 붙겠느냐 떨어지겠느냐 알 수 있고요. 6효점이 유용한 거는 이제 그 요즘에 대입 시험 볼 때 학교를 좀 여러 군데 넣을 수 있죠. 그래서 뭐 학교를 여기 뭐 원서를 넣을 건데 어디가 될 거냐 각자. 그러면 이제 사주명리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어쨌든 올해 합격은 한다.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느 학교냐라고 다시 짚어내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. 물론 이제 2년다는 학교, 뭐 학과 이렇게 골라낼 수는 있지만 그 6효점으로는 오히려 더 손쉽게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어디가 합격할지 각자 점을 쳐보면 되죠. 그래서 뭐 여기가 되겠고 여기는 안 되겠고 여기 되겠고, 뭐 아니면 이제 두 군데가 된다고 나왔을 때 그러면 둘 중에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요? 다시 물어볼 수 있어요. 둘 다 합격이 된다면.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이 학교를 간다면 뭐가 어떠냐, 이 학교를 간다면 뭐가 어떠냐 물어볼 수 있죠. 그리고 물어보는 질문도 이 학교를 가면 나중에 취직이 잘 되겠느냐를 중점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, 이 학교를 가면 학교 공부를 잘 해내겠느냐, 성적을 위주로 물어볼 수도 있고, 이런 식으로 쪼개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이 또 6효점의 좀 유용함이고요. 그래서 시험점, 뭐 당선, 합격, 예, 그리고 이제 뭐 회사도 뭐 A 회사, B 회사 면접 보러 갈 건데 어디가 좋겠느냐. 또 뭐 같은 날 면접이 걸렸다.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도 각자 물어볼 수 있어서 좋지요. 물론 이제 그날의 일진이나 여러 가지 그 명리적인 방식으로 뭐 되겠다 안 되겠다는 얘기할 수 있지만, 또 굳이 나눠서 또 뭐 회사가 3개 정도랄지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6효점으로 하나씩 물어보면 그 내가 원하는 답을 그때그때 뽑아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하죠. 그리고 사환점, 예, 취직되느냐 뭐 그런 것도 내가 취직이 될까요?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는 물론 되고요. 또 이제 그 6효점을 제일 그 현장에서 유용하게 쓸 때가 뭐 가게 사장님들이 종업원을 뽑고 있는데 이제 뭐 벼룩시장에 광고는 냈는데 언제쯤 사람이 올까요? 그런 거 물어보는 거죠. 그럴 경우에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어서 뭐 종업원이 뭐 며칠 날 온다, 뭐 무슨 띠가 온다, 뭐 그 종업원이 뭐 언제 오는데 뭐가 어떻다,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서요. 실제 상담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또 혼인점, 예, 물론 이제
이 사람 사주 놓고 궁합 보죠. 궁합 보고 결혼 운이 좋으냐 나쁘냐 뭐 이런 것들도 사주 명리로도 보는데요. 육효점으로도 일단 그러니까 결혼이 되겠냐 안 되겠냐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. 이렇게 둘이 지금 결혼을 한다고는 하는데 결혼이 되겠냐라고 물어볼 수 있고, 또 이제 궁합도 물어볼 수 있죠. 결혼해서 잘 살겠느냐, 뭐가 어떻겠느냐. 그것도 이제 다시 또 쪼개서 이렇게 둘이 결혼하면 뭐 자식이 어떻겠느냐, 뭐가 어떻겠느냐, 다시 또 세분화해서 다시 물어볼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육효점이 그 세부적인 사건들을 물어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또 육효점 많이 쓰이는 부분이 부동산 매매점이에요. 집 팔리겠느냐 이런 거. 물론 개인의 사주에서 그 뭐 매매수가 있고 문서 이동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뽑아볼 수가 있는데요. 좀 더 이제 그 간편하게 육효점으로 부동산 뭐 집 내놨는데 될까요?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칠 수가 있고요. 또 이제 그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뭐 집이 뭐 한 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. 그럴 때 이제 이 중에 하나는 팔고 싶은데 뭐 어떤 걸 내놓으면 빨리 팔릴지 모르겠다. 어떤 걸 내놓으면 좀 가격을 잘 받고 빨리 팔릴 수 있을까요? 이렇게 물어볼 경우, 그럴 경우에도 각자 이렇게 뭐 A라는 집을 내놓으면 어떻게 되고 B라는 집을 내놓으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죠. 그래서 그냥 그 개인의 그 부동산을 내놓은 사람의 사주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얘기해 줄 수가 있죠. 또 육효점이 가장 또 잘 쓰이는 부분이 승부점. 보통은 이제 그 가볍게는 이제 연습 삼아서 우리 이제 그 공부도 될 겸 해서 스포츠 승부점을 많이 실제로 해보고 연습해 보시면 좋아요. 그래서 뭐 축구 경기, 뭐 A팀, B팀 어디가 이길까, 뭐 이런 거, 어디가 이기냐 이런 거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고, 실제 상담에서는 이제 송사의 승부 같은 거, 그게 이제 한 개인의 사주로도 분명 알 수 있지만 송사가 여러 명이 얽힌 송사거나 개인의 그런 그 수준을 떠난 사건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 직접적으로 그 송사에서 내가 이기겠느냐, 지겠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빠르고 그거에 대한 답이 또 시원하게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육효점으로 또 할 수 있는 것이 날씨, 천시점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날씨, 뭐 오늘 날씨가 어떨까요? 이렇게 물어보면 육효 그 궤 중에서 뭐 이제 지지 붙은 걸 봐서 오늘 뭐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는 신시에는 비가 오고 뭐 유시에는 뭐 맑은데 구름이 좀 끼고 술시에는 다시 바람이 불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다시 쪼개서 날씨점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일기예보, 날씨예보 해주니까 필요 없나 싶어도 막상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또 유용하게 쓰이죠. 뭐 저도 최근에 야외 결혼식 하시는 분이 이제 그날 날씨, 물론 이제 일기예보 보고 이제 대충 감은 잡았지만 그래도 예식하는 그 시간에 어떨까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날씨점을 쳐본 적이 있는데요. 그런 식으로 육효점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부분입니다. 또 가택점, 그 집의 기륭을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이제 뭐 이사 가기 전에 그 집으로 이사 가면 뭐가 어떤지 가택점을 쳐봐도 좋고, 이제 살고 있는 중에도 뭔가가 이상해서 이 집터가 안 좋은가 뭐 이럴 때 그럴 때도 쳐볼 수가 있고요. 질병점 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. 잘 나을 질병이냐, 또 어느 방향으로 가서 의사를 구하냐, 뭐 오래 갈 질병이냐, 또는 뭐가 문제여서 이 질병이 생겼느냐 등등등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. 그 외에도 뭐 그 분묘, 그 묘터에 관한 사항, 이런 거는 특히나 묘터에 관한 사항은 직접 뭐 묘터를 열어볼 수도 없고, 물론 이제 직관을 대동해서 뭐 이렇게 알아볼 수는 있지만 간편하게 지금 그 묘터에 별일이 없는지 점을 쳐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.
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좀 꿈자리가 안 좋은데 뭐 부모님 묘가 어떻게 됐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. 뭐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묘터 그 묘의 상황 같은 거를 얘기할 수 있어서 유용하게 직접 가보지 않아도 유용하게 편리하게 할 수가 있고, 또 뭐 귀신점, 국사 이런 부분이 이제 이런 그 사주명리를 외에 우리가 육효점이 유용하게 쓰이는 또 한 부분이죠. 나라일, 국사, 또 뭐 요즘 뭐 그 개인의 사주로 볼 수 없는 문제들, 그런 문제들은 개인의 사주를 넣고 풀어보는 방식의 그런 것들로는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. 그럴 때 직접적으로 그 질문을 요즘 뭐 나라에 무슨 일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?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도둑 실물, 옛날에는 이게 이제 이 도둑 잡고 하는데 육효점을 많이 썼다고 해요. 뭐가 없어졌는데 뭐 누가 가져갔냐, 어디 숨겨놨냐, 뭐 그런 거. 그래서 실제로 고전, 육효 고전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런 도둑 실물에 관한 실점 예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. 그래서 뭐 노복이 가지고 갔고, 뭐 아랫방에 뭐 무슨 그 솥단지 밑에다 숨겨놨다,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그걸 풀어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. 요즘 현대에도 뭐 어떤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경우,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중요한 서류 같은 거를 잃어버렸는데 도대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고 찾긴 찾아야 되는데 막막하다, 뭐 이럴 때 실물점을 쳐보면 지금 어디쯤에 있고 집 안에 있고 집 밖에 있고 또 뭐 집 아니면 어디에 있고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해요. 저도 뭐 실제로 그 가방을 하나 찾는데 아무리 해도 안 나와서 온 집안을 뒤졌는데도 안 나와서 그 육효점을 쳐봤죠. 물어봤죠. 그랬더니 그때 뭐 일단은 그 동요가 초요에 있어서 어쨌든 그 물건이 있는 게 집에서 가장 아랫부분에 있다.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궤가 목성이어서 그럼 이 나무목 아래에 있겠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. 그래서 집안에서 이제 나무로 돼 있는 가구들은 뭐 그 장롱이랄지 뭐 책장이랄지 그런 것들이죠. 그래서 이제 그런 장롱 같은데 아랫부분에 있고 유금을 달고 있었어요. 그러면 유금은 이제 흰색이니까 어떤 흰색에 가려져서 있다. 그래서 실제로 이제 찾은 곳이 집의 장롱 맨 아래 서랍에 그 하얀 봉투에 쌓여 있어 그 가방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. 그래서 육효점을 잘 치면 굉장히 유용하죠. 그래서 사실 뭐 가방 하나 찾는데 자기 사주 가지고 알 수도 없고 애매하죠. 그럴 때는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고. 그래서 육효점은 정말 못 물어보는 게 없어요. 뭐든지 다 물어볼 수 있고, 자기가 어떻게 질문을 하고 그야말로 이제 잘만 풀어낸다면 정말 뭐 귀신같이 맞출 수 있는 그런 유용한 도구입니다. 그리고 뭐 자기하고 관련이 없는 어떤 뭐 나라 일이나 뭐 외국의 무슨 일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다 물어볼 수 있어서 유용하고, 그래서 육효점이 유용한 건 일단 어떤 개인의 사주가 필요 없다는 거, 어떤 정보가 필요가 없는 거죠.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뭐 뭘 물어보려면 그 사람의 생년월일이 있어야 된다, 뭐 이런 게 없고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되고요. 그 다음에 그 질문에 제한이 없는 것이 또 좋은 점이죠. 그래서 뭐 나라 일이든 뭐든, 그 다음에 사람에 관련한 일이든 그냥 어떤 물건에 관련한 일이든 뭐 동물에 관련한 일이든 뭐 제한 없이 무조건 다 물어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장점이고요. 그래서 이 육효점은 어떤 이 뭐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자기가 이 육효 이론을 잘 활용을 하고,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지나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들을 잘 응용해서 유추해 낸다면 굉장히 세부적인 답까지도 얻을 수 있는
굉장히 유용한 전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육효를 공부하려면 일단은 고전을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육효의 좀 대표적인 고전은 야학노인 전복전서. 그래서 이게 이제 증산복역이라고 불리는 책인데요. 야학노인이 쓰고 이문이라는 분이 다시 편찬한 책이에요. 그래서 그거 다시 이제 김선호 선생님이 번역을 해서 증산복역 책이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서정종이라 그래서 육효에 대한 어떤 개괄을 쭉 다룬 책이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육효의 고전으로 되고요. 그 다음에 청금부 18문답, 이게 이제 개별적으로 책이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실제 점례를 놓고 해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설명돼 있고 번역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보기가 쉽습니다. 근데 이 청금부랑 18문답 이 내용은 결국은 여기 복서정종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. 복서정종 안에 뒷부분에 어떤 한 챕터씩인데 그것만 빼서 이제 이렇게 역서로 나왔는데요. 보기 편하고 그래서 이제 육효를 기초로 처음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편한 책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고전이 되는 책도 다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이 육효점이라는 게 물론 이제 이론으로 하고 누구나 학습해서 육효 이론을 공부를 해서 그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누구나 전법을 똑같이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점이고 복이고 하다 보니까 이 신명에 통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옛 선인의 말씀은 이 복의 도는 신명에 통함으로 기륜과 의심을 판단 결단하면서 이 효상의 음양을 분별하고 변화의 현기를 관찰하면 이에 그 뜻이 지극히 정밀하게 되고 그 일이 지극히 커지게 된다 그래요. 그래서 이 신명에 통하는 것이 또 중요하죠. 그래서 육효를 잘하려면 육효 이론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는 기본으로 해야 되고요. 좀 그야말로 신명과 좀 통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수양이나 어떤 자기 영적인 정신의 맑음 이런 걸 유지하는 거 이런 게 좀 필요하고요. 그런 것이 잘 될수록 어떤 자기 정신적인 영민함이 좀 좋을수록 육효를 훨씬 좀 잘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육효를 실제로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면 정말 막 이거는 뭐 신기로 보는 거 아니냐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막 희한하게 응용을 잘 하고 잘 풀어내시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육효를 좀 잘 하려면 공부, 학습하는 거, 책 공부하는 거 물론이고요.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 정신적인 수양을 계속 꾸준히 쌓아가서 그야말로 신명과 잘 맑게 통해서 어떤 신명에서 알려주는 답들을 자기가 잘 캐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죠.